지금 가장 빠르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파킨슨인데 파킨슨 시병이면 대부분 나이 드신 분 생각하시잖아요. 요새 20대 30대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이 그냥 잘 모르시잖아요. 이 파킨슨 도대체 뭔 병인가. 병 걸린 사람은 상태는 많이들 아시는데 그 자체는 모르시잖아요. 근데 20대, 30대, 40대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게 추세가 굉장히 많은 속도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파킨슨 병을 제가 무슨 파킨슨 수술하는 외과 의사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양박 선생님 하시는 그런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갖고 계시면은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실수나 이런 거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올해가 가는 이 마당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재능 기부를 하고자 합니다. 아멘. 네. 일단은 뇌퇴행성 신경질환 중에 파킨슨씨, 치매 이게 굉장히 비슷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파킨슨 병이 조금 지나가 보면은 주변에 혹은 있으신 분들 보면은 치매도 같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왜 그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치료를 하고 어떻게 하면 수술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예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오늘 아주 빠르게 한 30분 40분 안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은 증상을 무슨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다시피 손 도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런데 가장 큰 증상은 못 움직입니다. 파킨슨이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쉼텀이 딱 오면은 이렇게 굽혀지면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걸 못 펴요. 못 펴고 더 이상 아주 직각으로 굽혀져 있습니다. 이런 모양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마약 요새 요상한 마약을 들은 사람들 길거리 보면 이러고 있잖아요. 딱 그 자세가 됩니다. 그 자세가 되면은 그걸 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 도움을 받아서 911을 불러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거는 손만 이렇게 떠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완전히 첫째 몸이 그냥 굳어져서 허리를 굽히면은 구부러지를 펴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팔을 이렇게 떨죠. 떠는 것도 파킨슨씨는 예를 들어서 컵을 갖고 있으면은 이렇게 떨고 이렇게 오는 게 있고 이렇게 오다가 여기 가까이 와서 다다다다다 떠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씨는 이렇게 가까이 올수록 떱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도 떨지만 가까이 올수록 이렇게 또 떨죠. 그런데 되뇌 소뇌가 문제가 운동신경이 문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떨다가 이렇게 하면 안 떨어요. 가까이 오면은. 그래서 떠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손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아니면 파킨슨씨다 하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떠는 게. 근데 한방에서는 이 떠는 걸 수전증이라 그래서 치료를 하는데 그 떠는 것 자체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양방에서는 파킨슨씨라는 분이 발견하신 그런 증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똑같은 증상인데 대하는 태도가 틀려지니까 여러분들이 치료하는 게 틀려지겠죠. 그래서 손을 떤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코가 마비가 됩니다. 냄새를 못 맡으십니다. 당연히 냄새를 못 맡으니까 입맛이 뺑입니다. 냄새를 못 맡으니까 맛을 잘 모르십니다. 그 다음에 변비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언어 장애가 생기죠. 그래서 많이 좀 비슷하잖아요. 좀 치매랑. 그래서 주로 뇌에서 가까이 오면서부터 이렇게 번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는 거는 그 순서는 조금 틀릴지 몰라도 제일 먼저 오는 게 코, 그 다음에 입, 그 다음에 손, 그 다음에 발. 이렇게 방문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맨 먼저 후각이나 입맛이 없어지면서 잘 모르게 되고 그 다음에 손을 떨게 되고 그 다음에 변비 이런 게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다리를 끌게 되죠. 다리를 끌게 되니까 걷는 걸 못하게 되고 그 전체적으로 경직이 되면은 구부리면은 못 일어나죠. 그래서 파킨슨씨 걸린 사람들은 약을 먹는데 약 자체가
드시면 1시간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약이 딱 들어가자마자 1시간 정도 언제 그랬다시 발딱 일어나는 거예요. 잘 걷습니다. 안 뜹니다. 근데 한 1시간 정도보다 가장 긴 거예요. 지나고 나면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루 종일 드실 수 없잖아요, 약을.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수술입니다. 그건 지금 조금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럼 파킨슨씨가 뭐냐 그러면 뇌가 두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찍는 게 이 도파민 팹 CT라는 걸 촬영을 합니다. 도파민 팹 CT라는 걸 촬영을 하는데 팹에 나오는 도파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양쪽으로. 그래서 빨간 것이 신경이 살아있는 이렇게 있는데 그 파킨슨씨가 있으신 분들은 어디 한쪽이나 아니 양쪽이나 요 빨간 게 요만큼 없어요. 없으니까 요렇게만 빨갛게 나오고 여기는 그냥 없어요. 여기도 이렇게만 뭐 빨갛게 나온다든지 조금 더 길게 있다든지. 그래서 이게 없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쭉 찍어야 됩니다. 도파민 펫CT를 찍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킨슨씨 디지즈가 걸리게 되면은 수술하는 방법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 파킨슨씨가 내가 그럼 과연 앞으로 파킨슨씨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잠꼬대 무지하게 많이 하는 사람, 잠꼬대 해서 막 그냥 손으로 그냥 벽을 이렇게 뭐 잡는다든지 걸렸을 때가 아니라 보통 때. 그래서 막 이럴 때 이런 그런 이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파킨슨씨 가장 중요한 전조 증상인데 그 전조 증상이 어떤 거냐면은 렘 수면 행동 장애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렘 수면이라는 것은 사람이 제 가방이 어디가? 아 여기 있구나. 죄송합니다. 옆에 누구도 찾습니다. 사람이 잠을 자는데 1단계부터 4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약 한 5분에서 한 10분 사이 잠이 드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 그러면 이제 잠 드는 상태니까 이때 이 사이에 못 자면은 잠 잘 못 잔다든지 뭐 잠드는데 한 30분 걸리고 뭐 1시간 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 1단계고 2단계는 한 20분부터 가수면 상태라고 그럽니다. 2단계. 가수면 상태는 그냥 조금만 이 자극을 줘도 금방 깹니다. 조금만 소리 깨고 그 다음에 1시간 뒤 정도 부터에 오는 잠은 3단계인데 깊은 수면이죠. 이때는 잘 때는 발로 차고 막 이래야지 깹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단계는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뒤에 깊은 수면 3단계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렘 수면이라고 합니다. 렘 수면 때 모든 잠꼬대 꿈 이때 꿉니다. 이거를 하루에 4번 내지 5번 반복하면서 자는 게 우리 잠자는 패턴입니다. 그냥 무조건 자는 게 아니라 1, 2, 3, 4 자는 것 빼고는 2, 3, 4번을 계속 돌아가면서 4번 내지 5번에서 자는 게 우리의 잠의 패턴인데 이 렘 수면이 언제 때인지 모르겠지만 이 렘 수면 때 어떤 사람은 벽을 때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옷을 잡기도 하고 뭐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냥 아주 심한 사람은 목류병이라는 거 아시죠? 자다가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 이게 다 이 렘 수면 때 나오고 꿈은 이 렘 수면 있을 때만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렘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한 8년 정도 지나면은 약 한 80%가 파킨슨으로 갑니다. 거의 틀림없이 갑니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되면은 90% 이상이 파킨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서 잠꼬대를 무지하게 많이 한다는 사람은 지금 당신은 괜찮지만 상당히 앞으로 위험하다. 젊은 사람도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금 생기고 있다. 파킨슨이 렘 수면 장애를 하니까 주변에서 보실 때
가장 이 장부대를 뭐 적당히 하는 거 말고 좀 심하게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일단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가장 중요한 말이죠. 비정상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 알파 시누크린. 그러시죠? 이거 좀 잘 보이시죠? 네. 비정상 알파 시누크린 응집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요새 챗GPT 많잖아요. 비정상 알파 시누크린 응집체를 탁 때리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챗GPT 한번 때려보시면은 이것이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이 여기에 많이 발견이 됩니다. 파킨슨스에. 그래서 항상 뇌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증상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요새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시라 그런 겁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실 테니까. 이 비정상 알파시누크린이라는 물질이 요 근자에 대장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머리서부터 내려가서 이렇게 오는 걸로 도파민 검사를 했는데 요새는 대장서부터 올라갑니다. 대장서부터 이 비정상 알파시누크린이 뒤에 자율신경계라는 거는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은 목 뒤끝에서부터 엉덩이 내려오기 L 북두리까지가 있는 게 교감신경이고 교감신경은 눈이 확장이 되고 땀이 나고 뭐 맥박이 빨라지고 이런 그 역할을 많이 하게 되고 부교감신경은 뇌에 있고 그 다음에 엉덩이에 있습니다. 엉덩이에. 그래서 엉덩이에 있는 부교감신경이 음부신경, 기타 등등 이런 그런 거를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교감신경, 교감신경 이거가 다 자율신경입니다. 그래서 대장에서 온 게 자율신경을 타고 내려 올라갑니다. 내려 올라가 가지고 여기 있는 이 도파민 계통에 나오는 신경계통을 똑같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대장에서 올라간 병이 위로 올라가서 내려와서 증상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여러분들이 볼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변비가 많으신 분, 대장, 그 다음에 설사, 뭐 기타 등등 대장이 별로 높지 않다. 그게 조금 지나면은 밤중에 주무시다가 그냥 꿈을 많이 꾸고 그냥 이 소리를 지르고 뭐 이런다. 그러신 분들은 일단은 7, 8년 뒤에는 그 파킨슨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대장서부터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게 세월되는 학설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알파 이 비정상 알파 시누크린 이 응집체 이것을 제일 어떻게 오세느냐 뭐 이런 그런 걸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 대장서부터 신경을 타고 올라가서 여기 있는 이 교내신경 세포를 손상되고 렌수면 행동 장애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중내 흑질을 손상시키면은 요 자체 도파민 나오는 신경 세포를 손상시키면서 인지 장애를 시키고 그 다음에 파킨슨씨가 내려오죠. 그 증상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아니고 대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비 혹은 기타 등등 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대장이 제일 소장 대장에서 이 변비 숙변을 빼는 것이 함초라는 걸 많이 씁니다. 함초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는 함초가 이 해변가에 나오는 풀이죠. 이 풀인데 함초는 일본에서는 채취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뭐 채취를 하고 프랑스에서는 그거가 굉장히 비쌉니다. 샐러드에 들어가고 이러는데 함초 자체가 식물이 짠 맛이 나는 건 함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에 자라게 돼 있습니다. 자라서 그거를 그 함초 소금도 있고 그 짜가지고 만드는 그 함초가 굉장히 이 많은 독을 그 소장에 변비시키는 그 숙변을 많이 내려보내기 때문에 변비약에 보면은 함초가 들어간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원성 권사님 잠깐 여쭤서 얘기했는데 권사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디톡스 여러 번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디톡스 하는 거를 하시던데 그래서 옆에서 얘기하시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가능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디톡스를 시키는데 뭐 때문에 시키느냐 하고 내가 이렇게 봤어요. 말씀하시는데 뚱뚱한 사람 살 빼는데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디톡스가 살 빼는 것이 대장을 조절해서 빼는데 그 약이 보니까 비타민 기타 등등 이걸로 하시더라고요. 대단히 중요한 것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디톡스 하시는 것도 좋고 그게 한쪽까지 포함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대장 자체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게 걸렸다 이 병에 걸렸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1초도 안 쉬고 떨죠. 그냥 떨고 점점 떨다가 다리를 끌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떠는 걸 멈추게 하는 거는 약이 들어가면은 정말로 한 1시간은 괜찮은데 그 뒤에는 또 그러니까 12시간 계속 약을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꼼짝을 못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집에서.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 양반에서 하는 게 뇌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위치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뇌신부 자극 수술, 뇌신부 뒤에는 안 쓸게요. 자극 수술이라는 걸 합니다. 그 시상 하극에다가 이렇게 두 개 전기를 갖다가 꽂습니다. 전기 그 팩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여기 가슴에다가 이 페이스마스크처럼 해서 이렇게 놔두고 금방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달 뒤에 조절을 하는데 그런데 뇌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한 1mm만 차이가 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돌아가셨지만 우리 그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 그 권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성수. 그 남편 되시는 이정식. 유정식 장로님이 내가 그때 몇 번 한 번 치료하는데 그분이 좀 요새 같으면 많이 좋아졌을 건데 옛날에라서 그때 수술을 했는데 이것도 하셨는데 조금 괜찮다고 바로 그냥 똑같아졌다는 얘기는 요게 들어가서 한 1mm만 차이가 나더라도 전기가 축축축축 나가는 게 똑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게 전기이기 때문에 한 1mm만 차이가 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이따 그냥 하나마나 그냥 괜히 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는 이만큼 이제 뚜껑을 열어야 되겠죠. 아주 정확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아주. 그래서 했는데 요새는 이 전기 자극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바깥에서. 그러니까 요렇게만 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요새는 요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전기를 바깥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게 발명이 되어 있어가지고 요새 수술은 그 효능이 40% 이상 더 발전이 됐고 그 부작용은 40% 미만으로 떨어져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조절을 합니다. 조절을 하니까 안 맞았을 때 바깥에서 조절이 되니까 괜찮습니다. 이게 조절이 되면 계속 조절이 되면은 12시간, 24시간 안 되죠. 약 대신 약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니까 그게 이것이 이 뇌신부 자극 수술입니다. 그런데 이 수술 자체가 뇌를 뚫어야 되잖아요. 뚫어야 되는데 수술을 할 때 뇌를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대화를 해요. 환자에서 손가락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극을 얼마나 줬고 얼마나 줬을 때 어떤가를 보면서 해요. 그래서 그걸 조절하고 나중에 한
한 달 뒤에 여기 있는 그 뇌의 그 뼈가 다 조절이 아물게 되면은 그다음 여기서 조절을 하는 거를 한번 와서 입원해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조절을 합니다. 그게 발달됐는데 그 장로님이 요새 같았으면은 아주 조금 훨씬 좋았을 뻔했는데 그 옛날에는 그게 안 되고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술했는데 조금 자리가 좀 잘못되면은 끝이에요. 하나만 뭐 그냥 안 듣죠. 근데 이거보다도 더 좋은 게 하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새는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는데 미 FDA에서 OK에서 똑같이 지금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게 초음파 수술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수술이 내신부 자극 수술, 그 다음에 초음파 수술은 초음파라는 거는 쏘는 거기 때문에 뼈가 있으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뼈가. 그죠? 그래서 초음파를 찍을 때는 빈 공간에 장기만 찍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트라 자궁이라든지 간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찍는 거지 뭐 폐를 초음파로 찍기는 좀 힘듭니다. 근데 그것도 발달이 돼가지고 여기 뼈가 있는 거 뼈를 갖다가 통과를 시키는 걸 방법을 발달한 게 한국에서 선생님들이 그거 발명을 했다 그래야 되나? 해서 초음파 수술을 한국 세계 최초로 시작한 지 꽤 오래 지금부터 몇 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FDA에서 승인해서 미국에서 지금 전부 이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반 이상 이거 좋은 점은 일단은 뇌를 빵꾸를 안 냅니다. 구멍을 안 내죠. 초음파니까. 그리고 MRI 기계에 딱 들어가가지고 정신 말짱해요. 그리고 여기서 초음파를 쏘는데 초음파가 그 자리 정확한 요 자리 아까 저기 있던 그 도파민 요 자리에 안 되는 요 자리를 초음파를 쏘아서 여기를 열을 줍니다. 50도씨의 댕도 열을 줘서 거기를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변병을 일으키는 거죠. 붙여버리면 거기가 떠난 것이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그 붙여주는 게 50도씨라는 가열을 줘서 하는 그게 한국 선생님 그 닥터들께서 발명을 하셔서 그것이 미역화돼서인데 어마어마하게 좋은 걸 발명해서 다음에 만약에 주변에 있으면은 그 선생님 이름은 제가 적어놨습니다. 적어놓으셨다가 전화해 보고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생님 그 성함이 장진우 교수입니다. 장진우 교수고 김한주 교수 두 분이신데 장진우 교수님이 이 수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음파 수술을 하게 될 때는 좋은 점은 MRI 기계 등록하는데 들어가서 딱 고정시켜서 고개를 쫙 쏘면 바깥에서 조절을 해가지고 이게 굳어지게 되면은 말합니다. 손 움직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편안하게 그러면은 얼마나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판단이 해서 그 사람 나오니까 머리를 빵꾸를 이게 드릴로 구멍을 안 뚫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냥 나오면 되는데 그 초음파를 쏠 때 그 환자분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은 인터뷰를 보면은 조금 아파요. 아픈가 봐요. 그 쏠 때. 그래서 아픈데 단점이 한쪽씩밖에 못합니다. 양쪽에 있는데 한쪽을 먼저 하고 6개월에서 1년 뒤에 이쪽을 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은 드라마틱하죠. 그래서 사람이 그냥 이 떨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하고 나서 바로 먹고 그냥 바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기를 들면은 이러던 사람이 그냥 이러고 합니다. 그 새 세상을 산 거죠. 그분한테. 그래서 지금 발달되어 있는 게 초음파 수술을 한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한테 주로 많이 하냐면은 너무 그 힘이 없고 꼼짝을 잘 못하는 사람이나 혹은 그 치매 증상이 있어가지고 조절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이 초음파 이걸 주로 많이 합니다. 나머지는 자기가 조절을 좀 하는 분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지금 추세는 초음파 수술을 더 많이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주변에 있는 분들은 한번 그 시도를 해보는 게 좋지 않나 한번 그렇게 하는 인포메이션을 좀 드리고요. 그 중요한 거는 제 오늘의 포인트는 대장을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렘 수면에 굉장히 그냥 난리 치는 분들은 앞으로 일반 사람입니다. 환자가 아니고 8년 혹은 10년 뒤에는 거의 80% 90%가 파킨슨스 병으로 간다. 그리고 증상이라는 거는
이렇게 밴딩 구부리면은 그게 시작되면은 약물 들어가면 탁 그냥 피부 괜찮은데 밴딩 되면은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딱 이렇게 되면 여기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그 누가 와야 되느냐면은 911 구급대가 와야 됩니다. 그 정도로 그 힘들고요. 나머지는 그 뭐 긋고 이런 건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보셨잖아요. 끓고 긋고 들고 하는데 이것이 뇌 안에 있는 도파민이 있는 흑질 쪽인 부분에서 생기는 거고 이것이 조금 더 올라가서 자극을 주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기 제가 이름 어디 갔냐? 저거는 이름을 지금 눈이 좀 잘 안 보입니다. 미치겠네. 예, 저희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고 적어놓은 게 갑자기 잘 모르겠네. 거의 나 이거 이래. 죄송합니다. 저도 좀 들었나 봐요. 저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파 비정사 알파 시리콜린 응집체라는 단백질인데 아미로이드 단백질이 있습니다. 아미로이드 단백질은 치매를 일으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단백질인데 치매를 일으키는 단백질 아미로이드는 알파 시리콜린 응집체는 이 파킨슨씨는 뇌 안쪽에 안에 있는데 아미로이드 단백질은 더 위로 올라가서 뇌 표면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킨슨씨가 되면은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아미로이드라 단백질하고 결합이 돼서 치매를 같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킨슨씨를 치료를 하면서 아미로이드 단백질이 거의 같이 많이 축소될 수 있는 게 대장서부터 조절을 하면은 되지 여기는 그냥 두들기는 그거기 때문에 치매 지금 약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고 그냥 조금 조절하는 약인데 조금 그런 끼가 좀 있으신 분들은 대장 치료를 하시고 대장이 뭘 해야 되느냐? 독소 없애는 거. 독소라는 게 뭐 변의 독소도 있겠지만 이 비정상 단백질 이 속에 아미로이드가 같이 형성이 되니까 치매하고 같은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파킨슨씨 떠는 거 전면 뭐 이러다가 세월이 좀 지나니까 점점 치매가 되는 이유가 그게 안에 있던 것이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뇌 피질 쪽으로. 그러면 그때는 치매가 하게 됩니다. 치매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 것처럼 중요한 거는 렘 수면 장애를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 주변에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거 안 되겠다. 문제가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킨슨 디지즈가 어떤 거라는 걸 대강 좀 아시면은 이게 약을 드시고 약 먹으면 되지 않는데 안 그렇습니다. 약이 아무리 지금 좋은 걸 먹어도 1시간 이상 지속을 못 시킵니다. 1시간 동안은 멀쩡해집니다. 갑자기 사람이. 근데 그 다음은 또 똑같아져요. 그럼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 하기 전에 좀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이 대장을 좀 잘 치료해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우리들 지내면서 내가 변비가 너무 심하다 혹은 뭐 대장 쪽으로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걸 굉장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거의 뭐 변비인데 뭐 어떠냐 뭐 내가 뭐 이런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그 와중에 내가 렘 수면 할 때 어떤 그분이 대장이 문제가 있는데 와중에 렘 수면을 하는데 굉장히 잠꼬대를 많이 하고 좀 그렇다 그러면은 무조건 파킨슨씨가 8년 내지 10년 전에 온다고 거의 100%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그거부터 잘 하시고 그리고 예방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요. 한방에서는 그것을 한약을 수전전증이라고 그래서 손 떠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손 떠는 걸 얘기를 하는데 약 처방 중에 그냥 하나인데 개지 작약탕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제가 적어놓았습니다. 백작, 갈근, 생강, 대조, 천화분, 맹문동, 감초, 조구동, 백장감은 누에고칠 얘기합니다. 말린 거. 방풍, 주교라는 거는 대나무를 바깥에가
초록 색깔이잖아요. 그 안에는 노랗죠. 노란 거를 긁어서 약자로 쓰는 걸 주교라 그럽니다. 그 주교가 있고 주교 플러스 지실이라는 거는 탱자 조그만 그것이 말린 겁니다. 주교하고 지실이 플러스 되면은 간담에 담에 열을 내립니다. 담에 열을 내린다는 말은 앵자이티가 확 틀렸습니다. 앵자이티는 한방에서는 담열이 생겨서 조그만 것도 걱정을 크게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좀 걱정을 요만한 데도 이만큼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거는 혀를 보면은 혀 양 가쪽이 좀 빨간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이. 그거는 내가 담열이 있다라는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담열만 내리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그런 앵자이티 약을 주는 게 아니라 담열을 내리는 좋은 약재 중에 하나가 주교 지실이 플러스 돼서 나가는 약입니다. 주교라는 거는 대나무 안에 있는 노란 거고 지실은 탱자입니다. 그걸 끓여서 먹으면은 담열이 죽으면은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약에다가 내가 그런 분이 있으면 그걸 넣어서 이렇게 끓여서 드리면은 그분이 한 며칠 때 전화합니다. 너 거기 뭐 넣었냐 그러면 아니요 뭐 이러면은 그 마약 넣니 어떻게 걱정을 들었네 갑자기. 그만큼 원인은 담열 때문에 그런데 이 담열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대장이나 이거에 영향을 많기 때문에 지금 개지작약이라는 탕에 이런 약들이 조부동은 혈압을 내리는 약이고요. 백장감은 뉘어붙이 마찬가지로 피를 맑게 하고 혈압을 내리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같이 쓰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 객관적으로 바깥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뭐 먹지 말라고 보여주는데 굉장히 오래 드셔야 될 일이죠,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그 대장의 어떤 뭐죠? 독소 해소하는 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거는 이원선 군사님께서 잘 하고 계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걸 하고 의논해 보세요. 그거는 비타민 뭐 이런 걸로 하시는 것 같던데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래서 조금 그런 기미가 있으면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예방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일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치매는 무슨 예방 그런 건 없습니까? 치매 예방은 지금은 계속 하면은 싫어해서 안 하는데 다음에 한번 내년에 치매만 가지고 한번 할게요. 이 파킨슨 씨가 치매로 가는 그 과정만 지금 말씀드렸어요. 암라데라는 나는 치매인지 알고 왔는데. 누가요? 아니 이제 우리 나이가 되니까 그걸 치매도 마찬가지로 감아보면은 파킨슨 씨가 하는 걸 램수면을 하는 그런 굉장히 자주 하게 되면은 그리고 치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고 추억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몸에 기억이 있는데 이런 기억이라는 그 저장하는 공간 안에는 스트레스하고 뭐 기타 등등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내시면서 스트레스가 커진다 뭐 이러면은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기억을 좁히죠. 밀어내죠. 이게 더 커지니까 더 좁히게 되고 그 다음에 추억이라는 거는 스트레스하고 기억하고 있는 공간보다도 바깥에 다른 데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들이요 기억은 전혀 못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모르겠죠. 누가도 모르는데 싱긋이 웃고 뭐 이러고 하는 거 보면은 뭘 가지고 웃고 하느냐면은 추억을 가지고 웃으십니다. 추억은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치매를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일단은 그게 자꾸 밀어내기 때문에 가장 예방하는 거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생활에 음식 많죠. 음식을 가지고 이제 있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거는 조금 그런 기가 있으면은 추억을 쌓으셔야 돼요. 추억을. 그러면 훨씬 그 심텀이 적게 되고 늦게 오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좀 나이 들고 그냥 치매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기억은 점점 밀려나갑니다. 나가고 추억만 있기 때문에 그분은 추억만 생각을 합니다. 추억은 기억을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기억을. 근데 기억 자체는 자기 딸인지 자기 엄마인지 누군지 뭐 못합니다. 누군지 나중에는. 근데 추억에 어릴 때 자기가 무슨 어딜 애를 데리고 어디 간 거 그거는 기억을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얼굴은 기억을 못하는데 그건 이 부모한테는 그게 추억인 거예요. 그 추억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분이 치매인가 아닌가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이분이 추억이다 기억이다만 판단하시면 이 치매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 음식, 그 다음에 추억을 많이 쌓는 게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나머지는 아미로이드 지금 양방적으로는 아미로이드 단백질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거 줄은 거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약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게 생겨서 더 밀어서 누르는 그 자체가 지금 응집체 이 자체가 눌러서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 옵니다. 파킨슨이 오게 되면 빨리 옵니다. 동시에 빨리 옵니다. 그래서 그 파킨슨을 우선 막아주는 대장의 상태를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최신의 그 어떤 이론이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FDA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술도요. 그리고 실제로 세계적인 그 네이처 잡지에도 많이 실려 있고 몇 년 됐습니다. 대장수부터 올라간다는 거. 옛날에 여기서부터 내려왔는데 그리고 여기부터 올라가서 여기부터 심통이 내려간다는 거.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 아미노이드 단백질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음식에서 오는 거예요? 그 만들어내는 게 모든 것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음식에서 오는 거는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아 근데 어느 종류의 음식에서 아미노이드가 많아요? 그거는 저희 영양학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정크푸드에서 많이 오겠죠? 뭐 아무래도 그렇지. 그래서 장모님. 저는 예. 그 아, 쉬운 나이가 거예요. 먹을수록 자꾸 망각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살아온 과정에서 전에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다가 지금 스트레스나 살아온 여러 개 지금 그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다른 것이 커지니까 기억을 이렇게 밀어내요. 밀어내니까 기억의 자리가 줄어드니까 기억할 수 있는 거는 자꾸 줄어듭니다. 그 기억이 더 줄어들게 되면은 저도 지금 여기다 놔두고 이거 어디 가지 이거 찾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줄어들어요. 먼 내 거는 기억이 나는데 금방 여기다가 내가 뭘 넣고 돌아서 그거 잊어버리는 거. 그 그런- 순발력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고칠 수 없어요? 그거는 자꾸 반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그 습관을요 반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여기서 갖다 놓는다는 걸 계속 알고 있으면은 몸에 이것을 그게 반복이 되셔야지 그렇지 않고 어떡하다 여기 놓고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게 놔두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일단은 장로님도 추억을 많이 쌓으십시오. 추억 저기 우리 어디 차 타고 가시고 또 다니시고 하는 걸 많이 하셔야 돼요. 아니 그래서. 집에서요 네. 일하면서 여기다 가스불에다 뭘 올려놓고 돌아서 설거지로다가 가스불에서 그거 다 타버려도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위험합니다. 근데 나중에 혼자 그러신 게 아니라 비슷해요.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건 상세하시고요. 추억 많이 쌓으십시오. 추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장에 저 파킨슨 병에서 장에서부터 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장에서 오죠. 냄새를 못 맡고 잠꼬대 많이 하고 장에 변비가 있고 예, 예. 요 세 가지를 겸했다면은 그거 어떻게 고쳐야 돼요? 그거를 이제 장의 독소를 제거해서 그 비정상 알파 시누클린 응집체를 빼주는 게 독소를 제거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다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함으로써 올라가는 게 느려져서 틀려져요. 그래서 변비가 없으신 분들은 난리를 치는 그런 그 램수면의 그 얘기도 훨씬 줄어들어요. 그건 판단해 보시면 알죠. 왜냐하면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램수면 때 난리를 치니까 잠꼬대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깨끗해지면은 훨씬 줄어들면은 그걸 안 하죠. 그게 최신형 요새 그 어떤 이 얘기입니다. 그 실제로 다 받은 겁니다. FDA에서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얘기고 그걸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 발견했다는 얼마나 대단하잖아. 대단하죠. 지금 지금 교수님이 얘기해서 이 사람은 네. 장진우 교수라는 분은 무지하게 바쁘실 거예요. 정신없이 그냥. 저기 지금 함초 소금도 좋다고 그러셨죠? 이 함초는 저 변비에 좋다는. 그리고 그거 마켓에서 팔아요? 모르겠어요. 함초 이렇게 뭐 이 환으로 된 것도 팔고 뭐 함초인데 함초는 모두 가루 사셔야 돼요. 근데 가루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 가루를 그냥 함초를 그냥 이 배에서 말려가지고 우리는 보통 햇볕에 말리는 게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함초는 급속 드라이 시켜야 돼요.
급속 드라이 시켜가지고 그걸 그 가루를 만들어서 감초 가루만 파는 거.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먹은 것도 도움이 되겠네. 예, 그럼요. 바깥에 보글보글하게 저 해변가는 네. 많잖아요. 완도에서 살면서 그거 뭐 많죠. 해초, 신안 앞바다 굉장히 많아요. 네, 해초 그런 걸 엄청 많이 예, 신안 앞바다에 그 보면은 나 침이 안 바다, 오겠네. 바다 그 해변가에서 자라요. 그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바닷물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미네랄만 남고 짠 것만 남아서 식물이 짜는 거는 함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완도에서 몇 년 살았거든. 그러니까 잘 아시죠, 그럼. 그 함초는 그 변비하고 좋고 안에 있는 긁어내리는 그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장에 붙어 있는 건 내리죠. 장로님 여기 이런 건 어때요? 과거 이 얘기를 자꾸 하고 네, 또 네. 공부도 하고 막 이런 여기 그런 것이 치매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건 당연히 기억을 자꾸 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쉽게 좀 설명하자면은 스트레스 받아 이만큼 쭈그러든 게 자꾸 기억하려고 노력하면 이걸 좀 이렇게 넓히잖아요. 자, 기억에 그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겠네, 첫째. 모든 병의 스트레스가 제일 예, 원인이에요. 우리 늙은 사람. 영감이 나를 스트레스 먹이고 내가 영감한테 스트레스 주고 뭐 이런 거지 뭐. 늙으니까 뭐 스트레스도 안 받던데 뭐. 장 고대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고. 고들 얘기했는데 나는 최근에 꿈을 많이 꾸는 그것도 뭐 꿈 많이 꾸는 거하고 좀 틀립니다. 행동을 합니다. 장고대 수면 장애가 남 수면 때 꿈꾸고는 꿈은 램 수면 때 꾸게 돼 있는데 꿈꾸는데 그걸 실제로 행동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내가 막 그 꿈에 그냥 막 어디 가서 절벽에서 막 떨어지는 거는 큰다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런 데가 하고 막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그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것이 참 대단히 좋죠. 그래서 보약이네. 그걸 1, 2, 3, 4단계를 하루에 한 4-4번을 돌아가면서 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 저쩌다가 아니라 그 1, 2, 3, 4단계를 계속 돌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램수면 때. 일단 행동거지를 그렇게 안 하면 그냥 그렇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장에서 올라간다는 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권사님이 그 대장 디톡스 약을 판다고 그랬었죠. 그 디톡스를 내가 왜 그러냐 아냐면은 그거 하시는 분이에요. 그 뚱뚱한 사람 살 빼는 디톡스를 하는데 이게 대장의 디톡스가 이게 말이 되더라고. 살 빼는 상황이. 그러니까 한번 유튜브 찾아봐야 되겠네. 대장. 근데 아마 그 다른 거는 이런 게 아니라 그 비타민 관계를 가지고 하시는데 그거는 저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데 그 상태는 내가 이거 얘기 된다 하고 한번 물어보고. 아니 오늘 장로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장에 대한 디톡스 그거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앞으로- 오늘 해드리려고 했는데 장로님 그거 너무 좋은 거죠. 대장서부터 올라가는 거라는 건 어마어마한 중요 최신형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포인트를 딱 받았어요.